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도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 요즘입니다. 저는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데 대학생인 아들, 딸을 두고 있어요. 어릴 땐 내내 저랑 붙어 있었는데 대학을 타지로 가니 방학 때 몇 주 와서 있는 게 전부가 됐네요. 한창 또래 친구들 좋아할 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애들 없이 이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나이쯤 되니 남편하고도 거의 각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애들까지 나가니 남편과도 각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을 같이 쓸 때는 남편 코 고는 소리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새벽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했는데 각방을 쓰다 보니 그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도 보니까 다들 각방 생활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애들이 저렇게 방학 때 집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한 방을 쓰게 되는데 왠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것 같아 여간 불편한 단계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는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 그게 남편에게 엄청난 자유를 준 것 같던 생각에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어차피 결론은 같았을 것 같지만요.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다니다 보니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부모로선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일해주는 것에 대해 저도 고마운 마음이 항상 컸어요. 남편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주부로서 따뜻한 밥, 깨끗하게 치워놓은 집이라도 있어야 남편이 밖에 나가 또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항상 집안을 청결하게 해놓고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놀라긴 하더라고요. 언니, 내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우리 모임에서 괜찮은 식당 있다고 같이 가재요. 아, 이럴 땐 언니도 좀 와요. 어쩌지? 저녁은 좀 무리일 것 같아. 남편 밥 줘야 돼서. 아니, 하루쯤은 혼자 드시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요즘은 배달도 잘 돼서 시켜 먹으면 되실 것 같은데. 밖에 음식 잘 안 먹으려고 해서. 미안해. 다음에 먹자. 아유, 정말 요즘 언니 같은 여자가 어딨어요? 내 남편은 이제 알아서 차려 먹는데 언니도 좀 그렇게 해요. 그런 것도 언니가 자꾸 해버릇하니까 그래. 남들이 보면 뭐 그렇게까지 남편을 챙기냐 해서 사실 지인들 말대로 한 번씩 남편에게 넌지시 그런 말을 던질 때가 있었어요. 남편이 밖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보, 모임하러 가는 거면 밖에서 밥 좀 먹고 오지 그래? 왜? 그냥 얼굴만 보고 밥은 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나도 이럴 때 좀 쉬자. 한 끼라도 해결하고 와. 당신 힘들면 뭐 집 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은 모임 가서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술을 안 먹잖아. 그 인간들 술 먹고 깽판 치고 취해서 계산도 안 해. 그럼 번번이 내가 다 낸다니까. 그런 돈 아까워서 싫어서 그렇지. 에이, 싫어. 차라리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밥 먹고 오는 건 안 해. 아니, 당신이 좀 사도 되지 뭘. 더 버는 사람이 좀 내고 그러면 좋지 뭘 그래.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건데. 에휴, 당신 밖에서 그러면 속 보인다 그래. 아이, 그러라고 해 그럼. 난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애들 용돈을 더 붙여주고 말지.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술까지 마시면 밥값도 무시 못한다니까.
모임이면 사람들 머리가 몇 갠데. 싫어 나는. 아이고, 우리 집 짠돌이 어디 가? 알겠어. 그래 그럼. 오로지 본인이 돈 번 건 아이들이나 가족에게 쓰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론 이런 남편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다른 남자들처럼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써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짠돌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남편이 삼시세끼를 집에 와서 먹더라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차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나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유, 참 얘네들도 무진장 끈질기네. 동창회 오라고 자꾸 연락이 오네.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어디? 그 중학교 동창회? 나가봐. 오랜만에 친구들 보면 좋지. 당신 생각해서 따로 챙겨주는 것도 고맙지 뭐. 고맙긴 귀찮아 죽겠는데. 그리고 또 그런 데는 돈 들어가잖아. 아, 근데 경민이 알지? 걔가 그러는데 나랑 사업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번엔 꼭 좀 나오라고 사정사정을 하네. 나오면 나한테 도움된다고. 아, 그래? 그럼 동창회보단 사업 모임에 가깝네. 당신한테 도움된다면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하긴, 나도 좁은 동네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가끔 인맥 관리 같은 게 필요하긴 하다만.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볼까? 뭐 도움 받을 거 있음 도움 받아도 좋고. 그래, 한번 가서 얘기라도 들어봐. 가서 밥도 좀 먹고 뭐도 사주고 그래. 난 가끔 당신이 나중에 잘 돼도 걱정인 게 사람들이 당신 뒤에서 100원도 안 쓰는 인간이라고 욕할까 봐 무서워. 평판도 중요하잖아. 어떻게 집에서 살림하는 나보다 더 모르실까? 그때만 해도 그 동창회 모임이 우리 가정을 갈라놓는 화근이 될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동창 모임에 다녀오더니 수시로 통화하는 친한 친구들이 생겨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외식하는 것도 아깝다던 사람이 변해가는 게 느껴졌죠. 여보, 오늘 퇴근 몇 시에 해? 저녁 차려놓으려고. 아, 어쩌지? 나 오늘 저녁은 애들하고 같이 먹기로 해서. 그래? 아이, 근데 앞으로 미리미리 좀 얘기 좀 해줘. 그래야 내가 준비를 안 하지. 오늘도 전화 안 했음 또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겠네. 암튼 요즘엔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어서 내가 다 편해.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그랬어. 당신도 이 기회에 좀 쉬워. 친구들이 나더러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는다고 삼식이래.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이혼당한다던데? 그래서 하나 또 배웠네. 당신도 집에서 대충 먹지 말고 오랜만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그래. 알았지? 외식으로 쓰는 돈에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이제는 저도 나가서 사 먹으라며 흔쾌히 허락하더라고요. 또래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서로 배우고 얻어지는 게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우이가 연락이 와선 말없이 펑펑 울기만 하는 겁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아, 울지 말고 말 좀 해봐요.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간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어제 입원했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네?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어머님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엄마가 간 나쁜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오빠가 전화가 안 돼서 언니한테 한 거예요.
일단 병원에선 자식들한테 공여자 검사 받아보라고 하는데 빨리 병원 와서 검사 받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 네, 알았어요, 아가씨. 내가 애들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 볼게요. 너무 걱정 말고 저도 같이 병원 갈게요.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친정엄마가 그랬다면 저도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누구라도 시어머니와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길 하는 마음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거잖아요. 그래도 저에겐 차마 공여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연락을 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번 없더니 자정이 넘어선 전화도 아니고 무슨 일 있냐는 문자 하나 딸랑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어머니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신다고 당신 대체 어딘데 전화도 연락도 안 되는 거냐고 하니 남편도 그 말에 놀랐는지 아무 대답이 없다 전화가 와서는 야, 여보, 나 오늘은 당장 못 갈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일 당장이라도 공여자 검사해야 된다는데 이 상황에 일이 중요해? 왜 못 와? 아니, 지금 회사가 아니야. 나 출장 왔어. 뭐? 회사가 아니라고? 그럼 어디야? 그리고 당신 출장 간단 말은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디 가기만 하면 오시며 뭐며 다 제가 챙겨서 보냈는데 말없이 혼자서 딴 지방에 간 게 이상하리만큼 수상했죠. 당신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어딘데? 나 거제야, 거제. 급하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왔어. 뭐? 거제도까지 갔다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급히 왔다니까. 근데 어차피 난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아들이 돼서 그런 말이 어딨어? 온 가족이 나서야지. 그리고 아가씨 말로는 병원에서 어머님이 AB형이라 무슨 혈액형이든 간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더 잘 됐지. 당신 무조건 어머님한테 드릴 수 있어.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안 맞을 거라는 남편 말을 듣고 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마치 시어머니 일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효자인 남편답지 않는 말이었어요.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의 병원에 가보았는데 시어머니의 상태는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혈색 좋고 웃음이 넘치던 분이 검은 얼굴로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괜시리 병원으로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도 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희 친정엄마 제가 결혼하고 5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일하는 저를 대신해 밤까지 꼬박 새시면서 엄마 간병도 해주셨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불편한 사이임에도 엄마를 간병해 주신 그때의 시어머니의 은혜와 감사가 생각이 나 더 울컥 올라오는 것도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몸이 안 좋으셨음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지. 나도 살만치 살았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즘 의학이 잘 발달돼서 괜찮으실 거예요. 애들 아빠도 공여자 검사 해본다고 했고요. 애들 걱정시키기 싫어. 늙으면 죽어야지. 미안하다, 애미야. 이런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검사는 한번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자식들도 있는데 뭐하러 며느리가 오버를 떠냐 하실 테지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시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꼭 도와드리라고요. 저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 생각하니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저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가족들도 너무 기대를 할까 봐 일단은 혼자 조용히 가서 검사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거제에서 돌아왔어요. 당신, 뭐가 그렇게 바빠?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머님이 저렇게 안 좋으신데 빨리 가서 검사 받아보라니까. 아가씨 피 말려서 죽는 얼굴 못 봤어? 아이, 여보, 알겠어. 근데 나 곧 대박 터질 것 같아. 뭐? 무슨 대박? 그게 무슨 소리야? 동창 애들이랑 거제 갔다가 사람을 좀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로 일이 좀 많아지게 생겼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 규모도 완전히 커질 것 같고. 아니, 이 양반이 그게 중요해 지금? 일도 일인데 당신 어머님 먼저 신경을 좀 써. 아이, 알겠어. 그래도 당신이 잘하잖아. 아이, 내조의 여왕 아니십니까? 그래도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아? 시어머니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남편 사업은 그때쯤 큰일을 따내서 회사의 직원을 30명이나 더 늘릴 정도로 확장이 돼 엄청 바쁜 상황이 되었어요. 저도 뭐 남편 사업이 잘 되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그런 것도 표현하기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시어머니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낮에 집을 비울 때도 많았어요. 아가씨 혼자 간병을 하는 것도 힘들어 보여서 제가 자처해서 간호를 했죠. 하루는 아가씨가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언니도 얼굴 말이 아니에요. 가요, 빨리. 며칠간은 제가 있을 테니까 가서 좀 쉬세요. 아니야, 나도 괜찮아요. 아가씨야말로 애들도 챙겨야죠. 그래도 일단은 가요, 언니. 내가 언니 도움 필요한 날은 미리 연락할게요. 언니,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또 한 번 눈물을 훔치는 신우였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집에 왔는데 문을 열자 아니 소파에 처음 보는 여자가 TV까지 보며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집을 잘못 들어왔나 싶었어요. 아, 아니,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형언니 친구예요. 동창. 네? 동창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남편은요? 아, 형언니는 회사 연락받고 잠깐 회사 갔어요. 그럼 여기 혼자 계셨다고요? 아니, 왜 오신 건데요? 일 때문에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왔어요. 아우, 친구 집에 올 수도 있지. 엄청 팍팍 하시네요. 뻔뻔한 태도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본인이 설명해도 부족할 판에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뜻이 있는 게 보통 여자는 아니다 싶었죠. 누굴 집까지 데려와서 일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이라. 아니, 뭐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주시면 좋죠. 안 그래도 형언니 와이프 보고 싶었는데. 저를요? 왜요? 부러워서요. 요즘 형언니 사업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거 제가 소개해줘서 한 건데 형언니가 말 안 해요? 저랑 지금 계속 사업 파트너로 일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업하는 동창이 그쪽이었어요? 전 그동안 당연히 남자 동창인 줄 알았어요. 형언니가 말 안 했나 보네. 제가 쩐이 좀 돼서 형언니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거제 간 것도 나랑 같이 간 거잖아요. 설마 형언니가 이것도 말 안 했어요? 네?
그쪽이랑 둘이 갔다고요? 근데 저기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단둘이 거제 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서 뭐하고 계세요? 아니, 친구끼리 이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세요? 쿨하지가 못하시네. 형언니 말대로 집에서 집안일만 해서 그런가 되게 꽉 막혀 있네요. 쿨하고 뭐고 저는 모르겠고, 이만 나가 주시겠어요? 이 여자를 내쫓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물으니 남편은 그 친구는 그냥 그야말로 불알 친구나 다름없다고, 다른 남자친구들한테도 똑같이 그런다고 의심하지 말라며 되려 저보고 촌스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남편과도 잘 아는 사이라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하는데 이미 남편은 그 여자와 충분한 관계가 쌓인 것 같았어요. 저는 자기 엄마 간호까지 해가며 밤낮으로 병간호하며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밖에 나가 사업을 핑계로 여자와 둘이 지방에도 가고 계속 붙어 있었다 생각하니 열이 받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를 그놈이라고 칭하며 그놈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거제 간 것도 그 여자는 아는 사람네 집에서 있었고 자기는 혼자 방을 얻어서 있었다는데 하도 남자 같아서 저한텐 여자 동창이라고 얘기도 못한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의 병원에서 그 여자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 여잔 태연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인사까지 하는데 저는 이게 또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엄마 며느리 잘 얻었더라? 엄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형원이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 그나저나 엄마는 아프셔서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예미야. 얜 미자라고. 우리 형원이랑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다. 나도 미자 엄마랑 아주 잘 아는 사이고. 들어보니까 형원이랑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나서 나 아픈 거 알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시어머니랑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 저희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좀 수그러들었고 남편도 바쁜 일이 정리가 되자 그제서야 공여자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이 검사 자체가 환자랑 공여자랑 둘 다 3일씩 입원을 해서 모든 검사를 한 번에 받는 거라 남편도 미루다 이제야 검사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절망스럽게도 남편은 간의 비율이 맞지 않아 불가 판정을 받았고 신우도 폐기능 검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결국 제가 나서서 정말 큰맘 먹고 검사를 받아본다고 했죠. 제 결심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는 제게 큰절이라도 하듯 너무 고마워서 이 일을 어쩌냐고,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지 못할 거라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 판정이 나고 제가 공여를 못할 것 같다 해도 본인들은 괜찮다며 되려 절 안심시켜줬어요. 그냥 이렇게 검사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라고요. 그렇게 전 3일 동안 디테일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시어머니랑 저랑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는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간 지방도 아예 없고 간도 작아서 비율도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끝에 결국 시어머니에게 간을 공여하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잡힌 수술에 대비해 보다 좋은 예우를 바라며 가끔 마시던 맥주도 끊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죠.
시어머니 또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며 수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병원에서 저한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검사가 있다며 내원을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사를 받으러 가는 김에 시어머니한테도 들렸다가 와야겠다 생각해 먼저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침대에 커튼이 싹 다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나 싶어 살그마원이 침대 쪽으로 갔는데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신우가 왔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신우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병원비는 걱정 마. 아, 난 돈 많잖아. 수술비 내가 다 내줄게. 이제 내가 곧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것도 못하겠어? 지금 며느리는 엄마한테 간 떼주는데 난 엄마한테 수술비라도 내줘야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엄마 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뭘 걱정해? 아니, 그래도 이러다가 벌 받을까 봐 그렇지. 엄마, 벌을 받긴 왜 받아? 엄마 며느리는 지가 간 떼주고 싶어서 떼주는 거고 형원이는 그거랑 별개로 지 와이프랑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고 나는 형원이 이혼하면 같이 살려고 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뭐 형원이랑 불륜을 저지르기로 했어? 아니면 애를 갖기로 했어? 엄마,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사업적으로 일만 했어. 정말이지? 나 너희 믿어도 되는 거지? 아, 그렇다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엄마가 하도 수술비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엄마 안심시켜 주려고. 아휴,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근데 진짜 형원이랑 형원이 처는 끝난 사이 맞지? 내가 마음 놓고 형원이 처 간 받아도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안방 차지할 수도 있는 거 그 여자가 엄마 간 다 떼주고 나서 차지하려고 기다리는 거야. 하긴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우리 형원이가 돈도 많이 벌고 더 승승장구하겠지. 원래 마누라가 똑똑해야 되는데 잘 됐다. 암튼 이건 우리 셋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싶었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 둘에게 들킬까봐 곧장 병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몸을 숨겼고 변기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그 둘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야 여태 내가 이것들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얼마나 미련한 곰탱이였는지 제 스스로가 바보 등신 같아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다 났어요. 사람의 호의를 이딴 식으로 받아치고 죽는 사람 살려준다고 했더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냐고요. 저희 엄마에게 했던 감사함으로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됐고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둘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적은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둘수록 좋다는 말대로 남편 놈의 상간녀를 불렀어요. 어차피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면 이것들이 바람 폈다는 증거도 필요하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생각했죠. 저는 갖은 이유를 대 그 여자를 집에 초대했어요. 우리 애들 아빠 일을 그렇게 잘 도와주시고 제가 진작 초대를 했었어야 했는데 어머님 수술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애들 아빠 좀 잘 좀 봐주세요. 형원이 뭐 잘 봐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워낙 알아서 잘하는 앤데. 내가 형원이를 그쪽보다 오래 봐서 잘 알죠. 그러세요? 얼마나 오래 봤다고.
25년 넘게 같이 산 마누라보다 더 잘 알까요? 어머,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형원이 아마 제가 첫사랑일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서로 쭉 좋아했고 얘가 군대 가는 바람에 헤어졌죠. 안 그랬으면 우리 둘 결혼까지 했을걸요? 야야, 무슨 소리야 징그럽게. 이놈 또 농담하고 있네. 여보, 이 자식 하는 말 귀담아 듣지 마. 얼굴까지 시뻘개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둘이 뭔가 있는 듯했고 저는 이런 대화까지 전부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핸드폰을 의자에 두고 나 없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다 녹음해 두었죠. 나중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역시나 불륜에 대한 대화들이 다분했고 이걸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복수를 위해 목표를 또 한 가지 세웠는데 제 목표는 절 대신에 수술대 위에 이 상간녀를 올리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제게 일치 확률이 높다고 하였을 때도 저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살리는 일에 용기를 낸 거였어요. 근데 이런 제 결정을 본인들 실리 따지는 데 이용하니 괘씸한 남편놈과 시어머니까지 그 인간들에게 단 하나도 내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못하러 시어머니 간이식을 해주겠냐고요. 그렇게 수술까지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저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또 연락을 했어요. 몇 시간 뒤면 수술을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수술 잘 받고 오시라고 인사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엄마 하면서 잘 따르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그 상간녀는 벌써부터 며느리 노릇을 잘 해내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찼는지 당당히 수술 시간에 맞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펼쳐질 쇼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제 두 눈으로 볼 생각을 하니 심장이 다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미리 입원을 해 있었고 시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그 상간녀가 수술 받기 2시간 전에 환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저 왔어요. 수술하시기 전에 인사라도 하려고요. 아니,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그러게, 야 임마 너는 왜 연락도 없이 온 거야? 네 와이프가 말 안 했어? 나도 갑작스럽게 연락받았어. 여보, 수술날 정신없이 얘는 왜 부른 거야? 정신없다니? 이제 이 여자가 며느리 되는데 당연히 와서 시어머니 들어가는 거 봐야지. 안 그래? 응?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 참 연기도 잘하시네요. 무슨 소리냐뇨. 어머님 아들, 이 여자랑 만나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 왜 이래.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네. 야, 박미자, 너 빨리 안 나가? 저 여자를 왜 내보내? 저 여자 오늘 며느리 노릇하러 왔는데. 맞죠?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술 나 대신 당신이 받아요. 나 며칠 뒤면 이 집에서 쫓겨날 텐데 내가 미쳤다고 내간을 내줘요? 당신이 내줘야지. 당신이 이 집 며느리 될 건데 안 그래?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상간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뭔 소리야? 무슨 수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이제 며느리가 될 텐데 이 집 자식들은 다 안 된대. 그러니까 네가 며느리로서 수술해드릴 수 있으면 해줘야지. 얼른 누워. 검사 받고 들어가면 되니까.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이거 왜 이래? 그 여자는 얼떨결에 누워서 간호사가 와서 검사만 하자는 이야기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손으로 링거를 빼더니 도망을 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걸 바라봤죠. 이미 수술날 아침 저는 도저히 이 수술을 못할 것 같다고
병원에 얘기는 해둔 상태였기에 수술은 뭉그러졌어요. 당신네들 며느리가 가버렸네. 다른 며느리 또 알아봐야겠어. 멀쩡한 간 내어줄 며느리로. 오빠, 미쳤어? 뭐해? 무릎 안 꿇어? 언니한테 빌어. 죽을 때까지 빌라고. 지금 엄마 살릴 수 있는 사람 언니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바람을 피워?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너도 죽일 거야. 아가씨, 오빠 바람 피는 거 어머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다 한 통 속으로 내 간만 빼먹고 나 버리고 저 여자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러자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시어머니에게 그게 다 맞는 말이냐며 몇 번이나 다그쳐 묻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제게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말했고 남편 놈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다가 녹음한 거 들려주니 그제서야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밝혀지니 이제야 제게 잘못했다 하는 모자를 보니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아가씨는 이 두 사람을 대신해 본인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데 야, 이 미친놈아. 엄마 아픈데 그러고 다녀? 그리고 엄마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언니한테 그래?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언니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언니가 이식해주면 우리 엄마 살 수 있는데 언니가 살려주면 정말 내가 언니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막 부려먹어도 다 할게요, 언니. 아가씨가 무슨 죄예요. 이러지 마요. 당신네들 진짜 속내 아닌 이상 나도 내 목숨 바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이제 더는 이 집 며느리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가볼게요. 언니,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언니. 여보, 엄마는 잘못 없잖아. 나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살려줘. 뼈저리게 후회해. 그 여자가 안방 차지한다는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지? 어때? 당신 가족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비는 기분 비참하지? 그 기분 당신도 느끼면서 살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 쳐다보는데 저런 모습 또한 제 간을 원하는 가증스러운 눈물 같아 뒤도 안 돌아보고 가차없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혼을 준비해 남편 놈의 유책 사유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 아이들과 저는 전과 다름없이 방학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전처럼 온 가족이 모인 넓은 집은 아니지만 어느새 의젓해져서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결국 상간녀는 병원에서처럼 전남편에게 도망을 치고 전남편은 사업도 기울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기증자를 기다린다고 들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반성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부디 아이 아빠로서는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싶은데 그것도 욕심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잘 졸업해서 부모님의 이혼이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 결혼했던 게 후회되진 않아요. 저도 애들 말처럼 이제 제 인생을 잘 즐기며 살아보려고요. 취미도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부라서 나이 든 아줌마라서 이런 일을 무조건 견디는 분들도 많을 텐데 꼭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